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답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혜입니다. 자, 오늘이 그 소환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보면 작은 추위라고 하지만 작은 추위나마나 한 12월도 안 되어서부터 계속 눈 오고 추워갖고 이제 뭐 대한소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추워요 그냥. 그렇지만 예. 예전 속담을 보면요. 예. 소환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보다도 소환이 더 춥다는 얘기예요. 무방비로 있다가. 네네. 그럴 수 오늘 있나 잘 보네요. 견디시면 이번 겨울 아마 무사히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올겨울 유난히 추워서 전 지금 감기 걸린 상태인데 네. 감기나 독감 등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잘 버텨내고 계신 거죠?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잘 버티고 계신 분들을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이런 말 그렇습니다. 아시죠? 맞아요, 아마 맞아요. 지금 아주 힘들고 어둡더라도 네. 금방 또 동이 틀 거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취업 준비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 취업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파이팅 하시고요. 금요일 답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불금이지만 여전히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처럼 네. 답답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지원한 기업에서는 너 탈락했어라고 얘기만 할 뿐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얘기해주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사이다처럼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또 네. 성공 취업의 길까지 쭉 밝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자, 지원 전략 자소서 면접 3일 동안 진행된 네. 실시간 컨설팅을 바탕으로 오늘은 뭐 토탈 컨설팅을 저희가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저희가 싹 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왜 떨어졌나 가장 높은 점수를 자기소개서는 10점이었고 네. 면접은 9.5점이어서 아주 잘한 친구였죠. 취업준비생 김미리 씨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쉽네요, 김미리 씨. 네, 뭐가 돼요? 아쉬운 거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아쉬운 마음보다는 네. 되게 시원해진 기분이에요. 뭔가 그래요? 시원했어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은 막 회계 조금 뽑으니까 문과는 영업으로 가라 이런 답변만 계속 돌아왔었는데 저의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딱 제 있던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막 마치 뭐 이런 해주셔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숙변이 제거된 느낌. 네, 그런 맞습니다. 걸볼수 있겠죠? 네. 그래요, 시원하게. 다행이네요. 이 방송 맞아요. 취지에 맞는 정말 그렇습니다. 소감을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네. 좋은데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출연이니까 오늘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가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숙변이 제거된 우리 김미리 씨와 또 함께 마지막 토탈 컨설팅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세 분 쌤들이 미리 씨의 장단점을 뭐 많이 파악하셨겠지만 저희가 조금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원 쌤부터 일단 어떤 장점과 단점을 보셨는지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미리 씨의 그 장점은 무엇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공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세무사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뭐 회계학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시험 과목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공부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좀 단점은 사실 좀 아쉬운 대목인데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미리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미리예요. 미리예요. 미리, 예. 미리. 좀 뒤늦게 준비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한 지 한 1년이 됐는데 회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인원수는 적게 뽑는다고 본인도 알고 있지만 충분히 올해 상반기에 노려보면 아마 충분히 어떤 채용의 기회가 본인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이번 기회에 좀 더 파악을 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본인이 자기 것으로
좀 소화를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장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현빈 쌤은 첫날 만나 보셨는데요. 네. 어제랑 그제 뭐 보셨어요? 얘기하는 거 좀 보셨어요? 네네 봤습니다. 상당한 좀 나날이, 실력을 보였습니다. 네, 예, 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 예, 뿌듯했고요. 예. 네. 장단을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뭐 옆에 계신 강경원 선생님께서 너무 그 학문이나 지식에 대한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야기를 네. 하자면 무엇보다도 사실 좀 실패하고 여러 가지 쓴맛을 보면서 힘들었을 텐데 이런 데 나올 수 있는 도전 정신 굉장히 저 높이 사고 싶고요. 특히나 회계나 세무 쪽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부분하고 더불어서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잡으려는 노력이라든가 그런 그렇죠. 자세에 있어서는 그렇죠. 기업에 가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것을 혼나거나 아니면 잘못했을 때 빨리 되잡고 그런 모습들을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완점인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공부만 했다면은 그것을 실용 지식화할 수 있는 기업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업을 연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창규 쌤께도 들어볼까요? 네, 뭐 우리 미리 장점 많죠. 네, 친화력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말도 네. 잘하고요, 또박또박 잘하고요. 네.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회계 직무 분야로 간다라면 미래 직업군을 회계 경영 컨설팅 쪽으로도 가는 것도 괜찮죠, 그죠? 네. 그러니까 회계 저처럼. 쪽에서 약간 문과 성향의 컨설팅 개념으로 컨설팅 개념. 네, 경영 회계 관련된 컨설팅하는 것들 있죠, 그죠? 보통 우리 중소기업청에 가면 IT 회계 경영 컨설턴트들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것도 좋고 조금 뭐 약점 같은 경우는 이왕 세무사 했는 거, 네. 그죠? 끝까지 가셔야죠. 네, 뭐 당장에 하라는 건 아니죠. 지난 방송 끝나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세무사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미리 씨가 왜 떨어졌나 출연하면서 지원 기업이나 어떤 직무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치 않았다기보다는 이제 세무사 준비만 했었고 네. 또 공기업이나 15군데인가 몇 정도 가지만 했었죠.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어떤 그 회사 지원에 대한 어떤 개념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사흘 동안 나 이제 나흘째인데 지원 기업이나 어떤 직무에 대한 정리가 조금 됐을 것 같아요. 네. 어디로 지원하고 싶고 또 어떤 직무 파트에 도전을 하고 싶은지 들어볼까요? 일단은 좀 그 산업군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 중에서도 제조기업 관련된 쪽으로 좀 많이 산업군을 정리해 보려고 하고 일단 제조기업을 정한 이유는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이나 중견기업 관련된 리스트를 많이 뽑아봤는데 그 중에 제조업이나 제약회사 관련된 곳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또 그 네. 저기 충청도 쪽에 네, 맞습니다. 충청도를 고수하는 분이어서 청주랑 천안 공단에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더 주력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좀 현실적으로 잘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쌤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들어보죠. 먼저 그래요. 경원 쌤. 네. 네. 일단 기업을 이제 찾는 게 이제 우선 과제가 될 텐데 사실 울타리를 조금 벗어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본인이 파괴하는 어떤 거예요. 예. 충청도 사람이 좀 강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1차 타겟은 리스트는 본인의 어떤 연고지를 위주로 해서 찾는 거는 맞다고 좀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직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세무 쪽을 했기 때문에 주로 재무회계 쪽. 근데 이제 재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관리 회계가 있고 재무 회계가 있고 이 자금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의 어떤 지식으로는 재무 회계가 적합하긴 한데 사실 앞으로 나중에 우리 창규 쌤이 얘기했지만 경영 컨설팅을 한다든지 실제 어떤 CFO가 되기 위해서는 관리 회계 쪽도 해야 되거든요. 이 관리 회계라고 하는 건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매년 연중에 월, 분기, 반기로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업무들도 본인의 첫 직무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를 재무 회계뿐만 아니라 관리 회계까지 좀 폭을 넓히면 아마 기업과 직무의 어떤 조합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현미 쌤은 네. 바운더리 요즘 물론 경원 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고수하고 있는 그
담장을 좀 허물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현빈 쌤도 뭐 좀 스펙트럼 좀 넓혀야 된다는 거에 동감을 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어떻게 좀? 스펙트럼 넓히는 거는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여태까지 준비해오고 대한 목표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는 뭐 다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원가 회계 아까 제조업 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원가 회계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준비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제조업을 한다고 하면은 원자재라든가 이런 수입이라든가 수출에 대해서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외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를 좀 더 항상 실용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런 것 대해서 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예. 산업군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네. 평소에 좀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네. 상규 대표님은 뭐 어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조 제가 하라고 푸시했죠. 아 그러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옆에서 웃으셨군요. 밑바닥에서부터 가자. 예, 일단 뭐 회계 직무 분야 미래 지구군까지 설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제조 산업을 먼저 추천을 해드렸던 이유는 뭐 꼭 중견, 뭐 대기업 다 좋은데 제조 쪽을 가면요. 예를 들어서 직접비, 간접비, 생산 공정 관리, 로트 관리에서 원가 관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비효행 구성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서 똑같이 유통산업으로 다 연결되거든요. 이걸 밑바닥에서 한번 배워봐야 돼요.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새벽 3시 반까지 예, 한번 해봐야 되죠. 예.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럼요. 대표님. 예, 그럼요.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경력을 한 3년 정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사람 죽는 거 아니고 그렇죠? 이제 FA 선언해야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제조 쪽으로 잡으시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지금 세 분 쌤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미리 씨 어때요? 지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 방금 전에 아침 7시 반부터 새벽 3시 반에 눈이 이만해져갖고 예. 그리고 놀랐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세 분 쌤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좀 제가 세무사 공부하고 좀 전문이니까 바로 가서 막 자문하고 이런 쪽을 멋진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실용 항목이니까 이렇게 밑에서 정말 작은 부분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좋은 조언을 들었다고 울타리를 생각합니다.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조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솔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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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순위는 일단 청주, 천안, 대전, 세종인데 아, 만약에 그쪽에 아주, 정말 그 인원이 많이 없다 하면은 네. 네, 경상도 쪽은 제가 너무 낯설어서 서울 경기권까지는 서울 경기권까지는. 더 넓혀서 서울, 경기나,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충남 쪽으로 네. 충남 남북 쪽으로 네. 그래 소신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게요. 네. 충청을 사랑하는 우리 김미리 씨와 저희가 마지막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리 씨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번 겨울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거 물어볼 때 되게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이 친구 이거 물어보면 대충 또 뭐 계획이 없이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럴 네.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미리 씨는 준비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할 수 있을 하고 좀 계획했는지 들어보죠. 좀 들어볼까요? 네. 가장 먼저는 지원 기업 리스트를 뽑는 걸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공기업에 살짝 미련이 있었는데 방송 출연한 후로는 포기할 거예요? 거긴 완전 NCS라서 다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 선택 집중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아하. 집중을 해서 공기업 쪽 공부는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했고 공기업 포기. 네, 인적성 공부를 아직 못 해봤었어요. 잘할 그래서 거예요. 인적성 스터디도 해보려고 하고 면접도 모의 면접 스터디에 가서 진행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전산세무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월 첫째 주까지인데 네, 그렇게 방학 동안 기간 야, 생각하고 근데 보통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학원 다닐 때 대표님 정말 필요하거나 가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면 그걸 좋게 얘기하는 분을 거의 잘 못 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전산세무학원. 학원 다닐 돈 있으면 저 소주는 한 잔 사주지. 회계사 공부를 2년, 회계사 2년, 세무사 1년까지 해서 세무사 1차 시험 합격까지 했는데 굳이 전산세무학원을 다녀서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사 글쎄 그 시간에 그냥 책 보시죠. 예, 요즘 ERP 관련된 책들이 워낙 잘 돼 있고 ERP. 예, 안에 C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셉 ERP라든지 셉 ERP 회계관리 뭐 아니면 ERP 관리사 뭐 1급 같은 거. 근데 굳이 학원 다닐 필요는 없잖아. 네, 그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학원 다닐 이유는 네. 뭐예요? 본인의 좀 변을 들어봅시다. 저는 실무 프로그램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ERP 같은 거? 네, 그래서 전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좀 숙달하고 싶어서 학원 결정을 그런 걸 했었거든요. 배우는 건 괜찮은 거네요. ERP 시스템을 좀 아니, 익숙해지는 거는. 책 사면요. 할 수 있다고요? 예, 그 책 사면 안에 안내 가이드북하고 정색하지 마시고요. 시대가 가이드 무서워요. 아니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많은 돈을 드립니다. 그 돈을 자꾸 줄이자는 거예요. 예, 충분히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고 요즘 뭐 컴퓨터 못하는 친구 누가 있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미 그럼요. 등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현재 다니고 있음이잖아요. 네, 그죠? 환불 받아, 다니고 환불 네, 환불 받아야 돼요. 아직 일주일밖에 일할 안 계산이 안 됐어요. 되나요? 네. 예. 규정을 잘 따져서 환불 받는 걸로. 경원 씨 어떻게 보세요? 학원 뭐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겠죠. 네. 창규 쌤의 의견에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씨가 약간 혼란을 가져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경팀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을 제가 지켜보면 결국에 하루의 일과의 태반이 ERP와 엑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ERP로 데이터 다운받고 그걸 또 엑셀로 가공하는 작업들. 그두 개. 그래서 사실은 ERP 엑셀. 아까 이제 미리 씨도 얘기했던 게 뭔가 좀 거창한 내 어떤 기획에 대한 어떤 꿈을 꿨는데 사실은 밑에 신입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잔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마 기업에서도 인재를 채용할 때 학습 능력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ERP와 엑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조금이라도 조금 실용적으로 좀 해봤다고 하면 아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또 하나 조언을 드린다는 게 공공기관을 다 포기하고 사기업에 집중하는 건 좋은 전략일 수는 있는데 실제 상반기에도 공공기관의 채용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신정부의 어떤 그 기조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많은 곳에 공공기관을 넣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단 3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3개 공단들은 대규모 인원들을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지역적인 안배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주로 지금 4군데의 지원 경험을 보면 다 필기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NCS도 세무나 회계 쪽이 아니라 아마 기초 능력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충분히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면 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어제 면접 봤지만 아마 면접에서 더 좋은 그러니까 필기가 통과가 되면 면접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건 아니지만 몇 개는 조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아예 포기하진 말라는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참고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이번엔 나 공기만 안 쓸 거야? 뭐 어떤 마음이에요? 참고를 해서 그 가능성이 있었던 곳들은 다시 한번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곳 정도는 서류를 붙었던 곳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니까 면접만 가면 승산이 있다 말씀하시니까 네. 해본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본인이 공기업을 지원했던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안정성도 있었기 때문에 충청도에 있는 어떤 그런 공기업으로 하시면 뭐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일단 그렇게 들었고 네, 우리 현빈 또, 쌤 예.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사실 공기업을 안정적인 이유로 해서 지원하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공기업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서는 요즘 네. 공기업의 채용 기류가 연령 제한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신입 때부터 입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래요? 같은 경우 연령 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밑바닥부터 시작할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 정말 공기업에 대한 미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력 목표와 일치한다고 하면은 다시 본인이 이제 NCS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NCS의 직업 기초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경력 사원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 제가 보는 거는 무엇보다도 본인이 좀 그 제조업부터 차근차근 하나부터 멋있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쌓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 아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책 중에서 회계에 대한 사례집 중심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 실제 사례. 네, 그 유통업 사례, 제조업 사례, 제조업에서도 뭐 이런 사례, 저런 사례 해가지고 그런 거 굉장히 좋겠다.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 회계책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일반 회계를 모르는 친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미래 씨는 준비를 해온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훨씬 지금 있는 지식이 간접 사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네.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예, 본인이 훨씬 더 아주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좀 접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오늘 되게 알짜배기 팁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본인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래야 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네. 더 집중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네.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원 기업 리스트 뽑기가 첫 번째였는데요. 네. 이 방법을 어떻게 할지 방법적인 거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은 인크루트나 워크넷에 그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렇게 분류별로 나오고 지역별로도 나오고 업종별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카테고리화해서 좀 리스트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음. 대표님부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스트업 같은 거 할 때 좀 어떤 팁이 있다면 네. 좀 뭐. 제 휴대폰에 어제 그 한 청년을 컨설팅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왜요? 한 청년이 어제 왔는데 어, 제가 2주 전에 미션을 줬어요. 미션. 100개 뽑아와. 네. 리스트? 진짜 리스트 100개 뽑았습니다. 산업 직종 분석 다 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17년도 상반기, 하반기 자소서 항목까지 다 뽑아놨어요. 정말 100개를 뽑았어요. 이야. 네. 근데 업종별로 이제 쭉 뽑다가 자기가 뽑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얘는 그 상경 계열인데요. 상경 계열인데 그 자산 운용 쪽으로 자산 운용사에서 그 직장 경력이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뽑다 보니까 기업을 쭉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찾다 보니까 IT 산업이 자기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IT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100개 리스트를 쭉 뽑아놨는데 그 형광펜으로 쭉 그었던 기업들이 라인을 칠했던 기업들이 다 IT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IT가 이제 관심이 있냐라고 하니까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쪽 기업들이 기업의 웹사이트를 발표요. 들어가고 그 회사에 대한 회사 정보를 찾아보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자소서들이나 합격 자소서들 이런 거 보고 그리고 근무하셨던 분들 후기들 많이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찾다 보니까 저는 이쪽 산업들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 친구는 직무는 재무금융 쪽으로 빠지는데 재무회계 금융 쪽으로 빠지는데 지금 빅데이터를 같이 콜라보레이션 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조금 기업을 뽑을 때는 우리 뭐 미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이런 그 히든 챔피언 기업이나 강소 기업들도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들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런데도 하나 뽑아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현희 사무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청주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 제일 좋은 기업들 다 뽑아. 미츠바이 본전이에요. 쪽으로. 청주나 고향 쪽에 있잖아, 그죠? 네, 네. 제가 그날 얘기했던 존슨앤존슨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데 다 뽑아서 미츠바이 본전입니다. 넣어 보는 거지. 네. 그냥 합격되면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관심 있는데 또 지역에 있는 이런 좋은 기업들 뽑아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네. 자, 경원쌤은 네.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을 찾는 게 지금 창규 쌤도 얘기했지만 뭐 좀 시간이 좀 많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취준생들이 좀 많은데 실제 뭐 알겠지만 월드클래스 300기업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정부에서 선정한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수익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고용의 안정성까지 다 평가가 된 기업들이고 또 하나는 워크넷 얘기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청년 친화 강소 기업들도 한 890개, 980개 정도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청주, 오창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 리스트에 의해서 다음 단계가 과연 그 기업들이 그러면 회계 쪽에 채용 계획이 있는지를 감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서 딜레이션 시킬 건 딜레이션 시켜야 됩니다. 제거할 것들은. 그래야 상반기에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기업을 선택했는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 기업이 안정성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딱 보세요. 공지사항을 딱 봤는데 2015년 몇 월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럼 매니지먼트 역량이 없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과감하게 빼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현빈 쌤의 지원 기업 고르는 팁 네. 들어보죠. 뭐 앞에서 다 좋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 보충을 하자면 아까 그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정확하게 결제를 받은 거에 상황해서만 이제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많은 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아까 청주 쪽 얘기하셨는데
그 경기 지역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제 그 정책에 의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충청 지역에 진짜 아까 뭐 청주도 그렇고 천안 쪽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히든 챔피언이나 그런 거에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기업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그 관련 협력사라든가 관계사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제 후보 중에서는 예전에 이 기업에서는 뽑지 못했었는데 후보가 너무 괜찮다고 보니까 협력사에 그 안내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채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만 본다면은 예, 기업은 생각보다 많고 안타까운 게 인사 담당자들은 늘 사람이 없다는 거를 항상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취준생들은 들어갈 기업이 없다 그러고 기업에선 사람이 없다 그러고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이제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인적성 공부를 할 계획이고요. 또 면접 스터디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리 씨한테 한번 들어보죠. 인적성 공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여러 기업들 문제를 한 번에 분석한 문제집을 먼저 풀어보고 예. 그 다음에 제조업 그 회사에서 나온 인적성 문제집을 한 4권 정도 이렇게 기업별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면접 스터디도 뭐 취업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찾아가지고 네. 해볼 생각이에요? 그럴 생각도 있고 대학교 안에서도 면접 스터디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직무는 달라도 어떤 인성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창규 쌤께 미리 씨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잘 세웠는지. 왜 이렇게 어이없이 웃으세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웃고 계셔서. 스터디 때문에. 스터디 때문에요. 때문에. 아니 그 학교에서 하는 그 스터디나 네. 뭐 이런 취업 뭐 이런 카페들에서 하는 스터디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요. 그러니까 서로 제가- 자화자찬해 주는. 제가 2016년도에 인사 담당자들이 뽑은 불필요한 스펙 1위가 바로 그 극기 이색 경험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스펙들 불필요한 스펙들 쭉 보면 제일 큰 게 뭐냐면 학교에서 교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취업 스터디, 면접 스터디입니다. 네. 진짜 웃기잖아요. 예, 제가 학생들한테 늘 그래 강의하고 하면 제발 너희끼리 스터디 하지 말라고. 얘도 취업 못했고 쟤도 못했고 다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안녕하십니까? 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학교에서 하실 경우에는 학교에 가면 취업 뭐 지원관 선생님들이나 네. 취업부서에 이제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선생님들 계세요. 네. 그럼 제가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여자분들 같으면 브로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브로치 우리 뭐 여자분들 이렇게 액세서리 하는 네, 거, 네. 뭐 10,000원, 20,000원 주면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애들 2,000원씩만 모으면 돼요, 그죠? 남자분들 뭐 남자 쌤들 계시면 넥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10,000원, 20,000원 주면 살 수 있어. 그런 분들한테 뭐 이런 선물 좀 만한 거 하나 준비해서 저희 언제 스터디 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자기들끼리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선배들 중에서 네. 졸업했는 선배들 중에서 선배님 소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남자 선배들 있잖아. 네. 아직 장가 못 간 선배들 있잖아. 여자 한 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팅 한번 주선하겠습니다. 저희 스터디 와서 조금 도와주세요. 좋은 이런 어드바이스라도 민기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건요? 아니 그런 방법도 써야죠. 예, 그러니까 뭐 동아리 활동, 취업 스터디, 면접 스터디 다 좋은데 우리끼리 하지 말고 네. 아니면 저희 방송 쪽으로 문의를 좀 하셔도 도움될 되잖아요. 수 있는 중심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그러게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리가 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인적성 같은 경우는 좀 수적인 감각이 있어서 뭐 잘하지 않을까요? 뭐 인적성은 뭐 보세요 그냥. 저는 뭐 인적성에 대해서 뭐 인적성 문제집을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포인트를 저는 많이 안 줍니다. 그래요? 한번 많은 책을 보고 그냥 책도 사서 보지 말고 네. 돈 쓰지 말고. 네. 제가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소주 사다. 알뜰하게 그러죠. 사네. 돈 쓰지 소주 말고 계산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있는 책도 좀 여러 책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책을 여러 권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박 대표님도 사리 중에 다 소주 사리. 경원 쌤은 예. 실제로 그 뭐 면접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보면 뭐 취업 스터디의 폐해 이런 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취업 스터디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창규 쌤이 지적한 부분은 멘토가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멘토가. 네. 그러니까 사실 실제 면접에서 보면 면접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은 그 신호가 있는 질문이 뭐냐면 다른 회사에도 혹시 지원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는 현재 상태,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결국 한 사람의 인재는
여러 기업이 좀 산업이 다르고 기업이 달라도 공통적으로 보는 분모가 있거든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결국 그래서 한 멘토, 뭐 학교에 있는 멘토가 되든 아니면 대회에 있는 멘토가 되든 좀 멘토 선생님을 조금 두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은 조금 최종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카더라 통신에 만약에 뭐 얘기를 했다가 그걸 믿었다가 나중에 그거 하나 때문에 면접에서 만약에 실수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돌다리를 좀 두들기듯이 조금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성검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는 사실 그거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건데 과거에는 이게 직무 적합성 쪽으로 좀 가다가 요즘에는 조직 적합성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직에 어우를 수 없는, 조화로울 수 없는 어떤 충동적인지 비판적인지 공격성이 좀 강한지 그래서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인성검사가 안 될 이유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비 쌤도 뭐 거두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항상 이 세 번째 얘기하면요 앞에서 다 빼먹어 버리니까 할 말이 없죠. 네. 면접도 똑같습니다. 아니 저는 면접도 똑같다고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면접 때 한 친구가 정말 그 핵폭발급의 핵폭탄 폭발급의 명답을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태까지 어려운 일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안구에 무슨 병이 걸려서 3개월을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명을 할 정도로 했었다고 하니까 옆에 지원자들의 긴장하는 모습이 제가 그때 느껴졌었는데. 제가 워낙 좋은 말씀들 옆에서 많이 해주시니까 수위가 높아서. 네, 그래서 저도 근데 그래도 또 거들어야 되니까 얘기를 해주겠는데 아까 취업 스타디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걸 옆에서 본 적이 많아요. 근데 취업 스타디 할 때 보면은 본인들이 뭐 자기소개서 했을 때 뭐 그 설문지 같은 거 조사해 보다 보면은 뭐 몇 개 했었다 그러면 야, 그 정도 갖고 안 돼. 늘려 막 하면서 더 쓰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취미 같은 것도 그러고서 근데 제가 자기소개서 학생들 보면은요. 저 처음에 예전에 국토술래에 갔다고 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명을 검토했는데 8명이 똑같은 게 나왔었어요. 야, 나도 갔다 왔는데. 예, 저도 갔다 네, 왔습니다.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옆에 친구가 다쳐서 자기가 가방을 들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저 학생들에게 한계점을 많이 느꼈었는데 아까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고요. 예, 지도해줄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똑같이 이렇게 공부만 맨날 하다가 헤매는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네. 미리 씨가 잡정무센터에 나온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우리 나흘 동안 같이 한 미리 씨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싹 다 물어보고 우리 또 마무리합시다. 네. 일단 뭐 다 물어봐도 돼요. 일단 먼저 누구한테 여쭤보시겠어요? 그냥 공통적으로 음. 제일 궁금했던 점은 회계 직무를 찾아보면은 경력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신입의 입장에서 지원서를 넣고 싶어도 경력자 5년 이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걸 좀 극복하고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옆에 계시니까 뭐 소주 얘기 그만하시고요. 오늘 이상하네요. 예. 맞아요. 회계 직무는 실무 경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격증 준비하는 것도 전산 세무회계나 아니면 뭐 ERP 관리사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좀 도움되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날 제가 방송할 때 보여드렸던 그 딜로이트에 입사한 친구 이 친구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뭐 AI CPA가 있었지만 2년 반 동안 실무 경험이 없었죠. 예, 그러다가 안 돼서 제가 뭐 해외 쪽으로 진출을 시켰는데 지금 제가 권유드리는 건 뭐 취업도 도전해보겠지만 인턴 채용 연계형 인턴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회계쟁이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다가 취업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디든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이런 데 들어가서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2년에서 3년을 제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가서 인턴을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좀 실무 경험을 쌓아서 다시 이직하는 그런 케이스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비 쌤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아주 베스트는 아닌데
그 천안이라는 충청 지역에 조그만 회계사무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예. 그런 데서 한 1, 2년 경력을 쌓으면은 정말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또 모르기 때문에 예, 주로 좀 약간 초급이라든가 그런 걸 했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잘해서 발탁이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기피하는 걸 또 잘 잡으면은 좋은 그럼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쌤? 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좀 주고 싶은데요.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재무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23년간 인사를 했지만 인사는 없어도 돼요. 결국에는 재무 쪽은 뽑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업무는 명확하잖아요.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그거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업 리스트 찾고 준비하면 충분히 기회가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미리 씨는 저 개인적으로 많은 학생들 저희가 외떨어 전달 통해서 네. 1, 2, 3 시즌 1, 2, 3 통해서 만나봤지만 가장 완성형에 좀 가깝고 굉장히 좀 우리가 속된 말로 실하게 준비했다.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친구인데요. 끝으로 1번 카메라 보시면서 네. 소감과 함께 또 잔잔한 저희가 또 음악을 깔아드릴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한 네. 말씀 해주세요. 예. 그럼 아빠한테 영상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네. 네. 아빠 저 어릴 때 공부 안 하면 나이 먹어서 고생한다고 했는데 공부만 하다가 나이만 먹어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진짜 상반기에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끝까지 저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예. 네. 아유. 귀엽다, 귀여워. 귀엽기도 하고 되게 네. 또 강해요, 은근히 또. 그러니까요. 눈물을 보통 여기서 흘리는데 아주 웃으면서. 웃으면서 아주 네. 생글생글. 아버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어쨌든 네, 맞습니다. 차분한 말투 또 어떤 외유내강이란 말이 가장 와닿았던 네. 그런 미리 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올 봄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기대감이 드는 친구인 것 네. 같습니다. 합격하면 또 나와주실 그러니까요. 거죠? 저희 네. 방송? 저 우리 합격했어요. 꼭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요. 네. 아이고, 많이 알겠습니다. 봤어. 많이 봤어. 그래, 앞으로 좀 어려운 결심을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우리 합격회에서 만나뵙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쌤들은 잠시 후 2부 어벤져스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2부 바로 네. 달려가 보죠. 취업 예. 컨설팅계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어벤져스 특집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혼자서 열심히는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감기가 걸려서 열심히 해보지만 네. 출구 없는 막막한 취준 속에 아까 저희가 일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구마 같은 어떤 갈증을 느끼는 취업 준비생들을 네. 위해서 저희가 사이다 같은 조언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할 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세계 강경원, 김현빈, 박창규 강사님, 리하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취업 사교육비예요. 취업 유학이라고도 하는데 특히나 지방대생들이 겨울 방학이면 네. 서울로 또 올라와서요. 우리 서울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네. 서울로 취업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비용도 2달에 한 300만 원 정도는 금세 엄청나잖아요. 든다고 하는데요. 예. 숙식과 학원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그 정도 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저희가 네. 취업인 뉴스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공시생이 제일 많이 들긴 하지만 일반 기업 취업 준비하는 그 친구들도
학생들도 취업 사교육비가 정말 만만치 않다고 네. 하네요. 오늘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 올려주신 댓글들 보면서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박송희 아나운서께서 네. 읽어주시죠. 예. 첫 번째 댓글 73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도전하고 있는 기업은 공기업 쪽이네요. 그리고 드는 비용 토익 시험 5만 원 곱하기 N회 이번에는 토스 7만 7천 원도 들 예정이라고 해요. 기사 시험 2개 응시료 필기와 실기에서 10만 원 들고요. 기사 시험 교재를 사는데 20만 원이 듭니다. 학원 안 다녔으니까 그레이 그레이. 였어요. 좋네요. 학원을 만약에 다니게 되면 기사 실기 한 과목에 50만 원이 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NCS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NCS 교재 사는데 한 달에 4만 원 정도 들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0만 원, 교재와 응시료를 포함해서 10만 원 정도 들고 기타 다른 것들도 합치면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듭니다. 또 인강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저렴하지만 자격증 시험을 치고 있어서 돈이 좀 듭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야, 이분 뭐 학원을 그래도 그나마 안 다녀서 그레이시지만 거기서 50을 학원 줄였으니까. 다녔으면 50만 원 아까 또 우리 드네요. 저기 네. 박 대표님도 그 학원 같은 거 왜 다녀요? 저 소주 사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학원 다니면 기사 실기가 50만 원 정말 후덜덜한 금액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어학과 그러니까 기사 시험에 드는 돈만 해도 뭐 제가 볼 때는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강이나 뭐 학원에 안 다녀서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만 취업 학원 저희가 뭐 다녀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대표님 실제로 뭐.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뭐 취업 학원들이 있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듣긴 들었는데 과거에 뭐 4번 컨설팅 받는데 한 번 받을 때마다 50분씩 해서 뭐 300만 원? 부르는 게 값이죠. 네, 뭐 우리 그런 현미 쌤 얘기를 잘하실 것 같아요. 그 네. 지금 현 실태는 어때요? 네. 네, 저는 제가 듣기만 했어요. 저도. 예,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본인이 하셨다고 자랑하는 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1회에 뭐 50만 원씩 해가지고 했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봐주고 뭐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게 뭐 그런 건 진짜 강남에. 집이 좀 돈이 있는 분들이 하겠네요. 그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돈을 주고 하면 불안한 마음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될 것이다. 그리고 쪽집게 선생님도 계실 것이다. 스스로 좀 자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네, 그렇죠. 우리 경원 쌤은 뭐 회사 계셨어 갖고 잘 뭐 어쨌든 근데 그런 부탁이라든가 또 학원 네. 쪽에서도 이런 또 러브콜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현 실태가 좀 어. 뭐. 곧 시험 이제 준비를 위해서 어학 하나 있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술에 관련된 자격 시험.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예. 경우예요.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액 과외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소개서의 클리닉, 면접 클리닉인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조급하니까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아마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무엇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고 과연 그게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인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 뭐 댓글에도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좀 파악하기 좀 힘들고요. 어쨌든 실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세 분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여쭤볼 텐데 특히나 뭐 우리 대표님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지만 대학교 강의의 어떤 그 질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뭐 그 오해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선입견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받는 학원이 낫지 않을까 난 그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깨트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갔던 학교 그 강의에서 이제 어디였어요?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갔던 강의에서 이제 이 결과가 나왔죠. 네, 학생들이 강의하러 들어왔는데 이제 앉을 때 보면 알아요. 쭉 뒤에 앉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특정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5주차 안에서 취업 교과목 과목들이 있어요. 네, 이걸 꼭 패스를 해야지만 수업을 3학년, 4학년들은 이 수업을 들어야지만 이제 저 성적이 나올 수 네. 있는 이런 거다 보니까 뭐 한 강의실에 들어가면 뭐 270명씩, 300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때 오면 거의 뭐 안 쳐다보세요. 앞에 앉으신 분들 몇 분만 저희를 이제 주목하시는데 이제 여기 들어갔을 때 이제 과연 저는 이제 전체 차렷부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딱 주목 딱 시켜서 정말 뭐 지금 현재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알려드리고 또 뭐 제가 잘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다양한 사례들을 좀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학교에 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인데요. 얼마 전에 갔던 학교에서는
그 한 30명의 청년들이 4학년 2학기생들입니다.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죠. 네. 근데 이번에 하반기 공채 다 떨어진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벌써 눈빛에서 그 간절함이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현빈 쌤, 경훈 쌤 모두 다 뭐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올인할 정도로 같이 이제 하는 케이스인데 뭐 학교 가면 이제 그런 이런 처음에 전사에 말씀드렸던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좀 씁쓸한 경우도 있죠. 있는데 또 저희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게 아무리 비싼 걸 해도 본인 맞아요.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저희 그 직업 방송만 봐도 도움 많이 된다는 분도 계시고 또 네. 실제로 그 저희가 워낙 그 영상을 다 또 유튜브에 업로드 해놓고 하니까 그런 것만 잘 이렇게 누적해서 보셔도 네. 큰 도움 될 거니까요. 네. 너무 큰 돈 들어갖고 부담되시면서까지 공부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네. 생각이 그리고 들어봅니다. 732님도 아까 네. 경원쌤께서 말씀해주신 음. 것처럼 이게 정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 좀 잘 판단해서 또 돈을 지불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나름 좋겠네요. 이분도 네. 보니까 그레이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절약을 하려고. 규모의 경제를 네.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학생들이 귀가 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근데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을 갖고 온다고요. 먼저 미리 준비해서 많은 맞아요. 것들을 경험했으면은 아 이런 게 좋구나, 학교에서 할 만한 것도 많구나 하고 본인이 찾아낼 수 있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 요구하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그것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학교 취업 특강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들어서 그냥 평가 정도 하는 게 전부이고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확실히 미리 준비한 학생들이 좀 시간을 갖고 여러 군데를 경험해 보면은 학교 특강이라든가 이용할 게 본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다 짧은 기간에 뭔가 단기 효과를 노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좀 부작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자음놀이만 해놔갖고 시온니은 기억 디귿호님. 토익 스피킹 학원 20만 원, 토익 스피킹 응시료 7만 7천 원 곱하기 2해서 15만 원 정도. 직무 역량 쌓기 위한 실습 수강료 50만 원. 들을까 말까 고민 중. 제일 큰 거네요, 이게. 어학 학원이랑 응시 비용. 이거야 뭐 기업에서 원하니까 뭐 안 볼 수가 없겠고요. 직무 역량 쌓기 위한 실습 수강료 이게 뭐 뭔데 이렇게 비싼 거죠? 이 추측을 좀 해볼까요? 이게 그럼 어디 공장 데려가고 뭐 이런 건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대표님? 저도 이 얘기를 한번 예. 듣긴 들었는데 아니 뭐 이거 견학 간다고 뭐 맞아요 공장 데리고 그쵸, 그런 가고 거죠? 예, 네. 하는데 아니 이거 견학 간다고 이 50만 원 내고 견학 갔다 온다고 이 직무 역량이 늘어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방진복 예. 입혀주고 이제 뭐 그러니까 가서 뭐 공장 봐서 뭐 할 건데요. 팹 체험하기 뭐 이런 거. 예. 제가 작년에 방송할 때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재작년인가요? 중소기업 취업 연수 사업들 있잖아요. 네. 예,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 연수 사업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 학교 재학생이라면 뭐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중소기업 취업 연수 사업만 보더라도 2박 3일인가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 1박 2일 동안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에 기업 현장 실습 가요. 예, 네. 그 기업 견학을 갑니다. 아니 그런 걸로 하시면 정부에서 지원을 다 해주시는데 이 외돈 생돈 50만 원 날리면서 이런 그러게요.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잘 오.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경원쌤 실제로 이런 거 경험을 뭐 이력서에 적은 학생들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는 적지는 않고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다 이제 스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에 한 줄로 이렇게 뭐 자격증이 했던 있다, 것처럼. 했다인데 대학생들이 이제 사실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혹자는 그렇게 대학생을 정의하더라고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부류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야. 이게 모든 걸 이렇게 영어지네요, 그것도. 봤다예요. 예를 들어 직업방송 말씀하셨는데 직업방송의 한 프로그램도 꼼꼼하게 한 3-4시간 이걸 본인이 스톱 시켜놓고 본인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교육에 뭔가 하나의 스펙을 쌓기 위한 뭐 이 부분으로 칼을 돈을 채우기 위한 투입하는 칼을 메우기 것은 위한. 제가 봤을 땐 정말 가성비가 안 나온 네. 좀 일이 아닌가 정말 싶습니다. 요즘 가성비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이것도 가성비 취업인 안 뉴스 나오네요.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예,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참 현대 뭐 여행이에요 이거 현대차 패키지라는데 현대차 강의랑 현대차 울산 공장 견학 이거 다 묶고 해서 그러니까요. 취업 준비생들을 모은다고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좀 그 간절한 마음을 좀 그 이용해서 전 이건 악행이라고 보는데 여행 패키지도 아니고 이거 뭐 이렇게 꼭 해서 합격 돼요? 합격이? 아니 이게 본인들이 이게 그 자소서에 쓸 때도 이런 것들을 패키지를 했다고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뭔가 해본 것처럼 썼다가 나중에 이제 요즘에 면접이 구조화되고 있거든요. 진짜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스펙 쌓은 것을 대충 좋게 말하는 건지 얘기하다가 오히려 그런 구조화 면접에 걸리면
우리 더 역효과만 낳게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심리라는 게 굉장히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마음일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의 실력 자체가 크게 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은 이용해서 하려는 것이고 얼마 전에 그 블라인드 면접이 이제 발표가 되고 많은 곳을 하겠다고 하니까 블라인드 면접 학원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저 블라인드 면접 자체의 핵심은 능력 중심으로 면접 직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스피치 학원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뛰어들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것들을 이용해서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예. 그래요.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라고 또 블라인드 면접 학원까지 생겨나는 정말 맞아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자음님은 저기 네. 50만 원 그 하지 들여주셔서 하지 마세요. 예, 안 하시는 걸로 저희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라님 읽어주세요. 댓글 주리아님. 읽어보죠. 예. 주라님은요, 제조 계열 대기업과 공기업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비용을 좀 살펴보면요. 하반기 기준으로 토스학원 20만 원 들었고 일반 기계기사 인터넷 강의 듣는데 20만 원 들었습니다. 교재도 15만 원이 들었네요. 토익 스피킹 한 번 7만 원, 한 번 그 응시하는데 7만 원 들었고 또 일반 기계기사 한 번 치르는데 6만 원이 들었다는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예정은요. 교재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또 한국사 시험 비용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보니까 이제 여느 그 포멀한 학생 중에 보통 여느 형태, 포멀한 형태의 그런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토스도 하고 기사도 한 따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인강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공계 학생들 뭐 시험 한국사 보는데 이게 돈 많이 그러니까 또 드네요. 뭐 공기업 같은 것도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참 안타깝지만 뭐 남들 다 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되겠죠. 네. 남들 다 하니까 합니다. 남들 다 하니까. 그럼 도대체 나의 색깔은 뭘까요? 나의 차별화는 뭘까요? 그죠? 예, 이공계열 전공자들 제일 먼저 물론 기사 자격증도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짜야 되죠? 직무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R&D, QA, QC, QM, SCM, 뭐 엔지니어 계열들. 그다음에 이제 진로 방향성을 짜줘야 되겠죠, 그죠? 내가 자동차 전장 산업으로 간다라든지, 뭐 기계 장비, 뭐 반도체 계열, 전자 반도체 이쪽으로 이런 걸 좀 짜놓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토스에 해야죠. 기사도 해야 되겠고 하는데 조금 뭐 불필요한 뭐 돈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쓰는 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쪽을 조금 줄여서 네.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단순하게 친구들 만나서 여행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투자한 만큼 대신에 결과는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마음가짐 가지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번에 이제 이분 이제 보통 다 비슷해가지고 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번에 돈키호테님 여쭤보겠습니다. 좀 동키호테님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오셨었는데 그분인가 봐요. 그분인가 반갑습니다. 보네요. 네. 저번에 돈키호테. 네네네. 또 대기업, 와주셨네요. 중견기업. 저번에 돈키호테. 네네. 대기업, 중견기업, 우량 강소기업. 비용 100만 원 이하. 자소서 플러스 면접. 이거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하반기 주에다 떨어져서 인적성 준비만 하다가 끝. 올해 상반기 준비는 약 60만 원 이하. 괄호 열고 직무 역량책과 강의, 인적성 문제집과 강의, 자소서 첨삭. 자소서랑 면접에 100만 원 이하 들었다는 거 보니까 뭐 컨설팅 받는 비용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다 떨어졌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훈 쌤? 그 자소서하고 면접을 사실상 이제 재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뭐 취업 캠프도 말씀하시고 이제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졸업자인 경우에는 사실 조금 기회가 없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경기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비용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그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의 일자리 센터라든지 또 청년희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하면 또 전문가 쌤들한테 멘토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보를 찾아보면 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조금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쌤들이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소개해 주셨거든요. 좀 일시정지해서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댓글 읽어보죠. WNGMS님입니다. 네. 대기업과 중견기업 도전 중이고요. 비용은 어학시험 준비 비용에만 지금 41만 원이 들고 있는데요. 학원이 한 달 25만 원, 토익 2회 그 시험 치르는데 8만 원, 스피킹 비용은 8만 원 듭니다. 그리고 인적성 교재와 인강 듣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고요.
있는데요. 컨설팅을 받으셨나 봐요. 컨설팅 비용 30만 원, 그리고 기타 자료, 업계 관련 서적, 취업 서적 사는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해서 총 2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취업 준비 기간 4개월 동안 현재까지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그래요. 돈 못 버는 상황에서 한 달 25만 원은 크긴 한 건데. 그러게요. 예, 천 교수님, 뭐 청년 취업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팁 그럼요, 주세요. 많죠. 그 우리 국가기관 전략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취업 아카데미, 중소기업 그 취업 연수 사업, 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공계 기술 취업 연수 사업, 그다음에 뭐 지자체에서 하는 컨소시엄 사업들도 있고요. 부산에는 부산시 청년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가시면 뭐 해외 취업까지도 다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관에서도 우리 청년들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경원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직속위원회 청년희망재단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서울시에 보면 그 서울시 일자리 센터에서도 네. 우리 서울시 소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안산, 과천, 용인, 평택 뭐 모두 다 제가 다녔던 곳들인데 이쪽에서 여러분들 다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정부 지원만 잘 활용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굳이 크게 돈을 안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직무에 관련된 것들은 뭐 국가기관 전략 사업들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런 국가기관 전략 사업 센터를 통해서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요즘 이게 저기 가사. 비트코인템에 생기는 예. 그 신조어인데 가사, 네, 가사님. 네. 가사님입니다. 예, 어딜 갈까요? 도전기업 반도체 대기업 가사, 연구개발직, 비용 인적성 인터넷 강의 20만 원, 교재 인적성 한 권. 지난 하반기 최종 면접에서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탈락했습니다. 면접 코칭 해주는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고민인데요. 면접 스터디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고민이라 얘기를 했고요. 우리 현빈 쌤께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두 분 선생님께서 희망재단이라든가 일자리센터 같은 데 전화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졸업생들인 경우에는요,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서 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재학생들이 신청을 안 해서 고민을 하고 왜 안 있거든요. 할까요? 그 심리가 뭘까요? 예, 그러니까 마음은 앞서 있으나 실질적인 노력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찾아보면은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아까 이건 뭐 논지에서 벗어난 일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이런 토익이고 어디고 뭐를 어떻게 쓰는지, 본인의 학과를 어디에 쓰는지 본인이 좀 쓰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을 못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리고 또 마지막 분이 의상한 나라 앨리스님이 포트폴리오 준비 비용 90만 원 든다고 했는데요. 진짜 어쨌든 인직군이에요. 이거 네. 그렇죠. 이것도 뭐 포트폴리오 비용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에 좀 시간 될 때 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네. 일단 우리 창규 쌤께서 오늘 스디슨 커피 드실 분 하나 뽑아주세요. 스위스 커피? 응. 의상한 나라의 앨리스님. 네, 네, 의상 아직 안 왔지만. 의상할 네. 뻔했는데 안 상했네요. 네, 네, 네. 의상하지 마지막. 마시고 네. 커피 드시고 마음 위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네. 사연 주신 분들 감사하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쌤, 오늘이 2018년 첫 주인데 네. 어쨌든 오늘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호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